갑자기 벨소리가 울린 거예요. 근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더니 여보세요? 하고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범의 대표 변호사 정인주. 법률사무소범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이색적인 컨텐츠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송무 변호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아주 자주 출정하게 되는데 네네네. 보통 이제 재판정 풍경 하면은 굉장히 좀 엄숙하고 또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법리상과 다툼을 하고 판사님의 지휘 아래 재판이 진행되는 거를 많이 기대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굉장히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들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제일 신기했던 혹은 의아했던 재판 풍경이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 고등법원을 갔었을 때였는데 보통 이제 1심 법원 다음이 2심을 저희가 고등법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등법원이 약간 아무래도 좀 더 숙연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재판을 다니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건데 왠지 고등법원 판사님들은 좀 더 뭔가 중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있어요. 분위기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그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제 앞에 재판을 이제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이었는데 형사 재판을 보면 그 중앙에 판사님이 딱 세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피고인, 변호인, 왼쪽에 검사 이렇게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피고인이 이제 보통은 처음에 가서 일어서 가지고 이제 뭐 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질문을 하시고 판사님께서 변동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앉아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울린 거예요. 보통은 당연히 재판 들어갈 때는 무음으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은 끄는 게 상식이거든요. 아니, 법정 문에도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벨소리가 울렸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그러니까 별로 없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1심 법원에서도 많지 않아요. 근데 특히나 고등법원은 굉장히 없거든요. 네. 근데 벨소리가 울렸는데 그 벨소리의 주인이 피고인이었던 거예요.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네. 그러니까 방청객이어도 판사님이 얼굴을 찌푸리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피고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핸드폰을 꺼내더니 여보세요? 하고 받는 거예요. 그 여보세요라는 그게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재판에서는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갑자기 호통을 치시면서 당장 끊으시라는 거예요. 약간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그래 내가 이따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과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매우 개념이 없는 행동이죠. 네. 이한수 변호사님은 또 좀 기억에 남는 진풍경. 몇 가지가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이제 판사님이랑 싸우는 네. 변호사님을 제가 봤는데 정말 최악이죠. 예. 보통은 이제 변호사들은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뢰인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실 내가 화가 나더라도 의뢰인을 위해서 좀 참거나 네.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재판에서 뭔가 이제 사실조회였나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절차상의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상대방 변호사님이 굉장히 격앙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허가해 주신 분이 판사님이셨거든요. 네, 판사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네요. 이건 인권 침해적인 것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상대방 변호사님이. 저가 비난받는 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판사님을 다이렉트로 이제 비난을 하니까 판사님도 굉장히 당황을 하셔갖고 표정이 조금 무한해지더니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되게 차분하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한 거다. 굉장히 분이시네요.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도 네. 자기는 그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말끝에다가는 뭐 판사님의 재판 지휘권을 저는 존중합니다만 이거는 인권 침해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저분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면 변호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성격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생각할 때 부당한 어떤 재판 지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저도 웬만해서 화가 나지 않는데 저도 가끔씩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정말로 몇 날 며칠을 꼬박 밤을 새워서 서면을 냈는데 그걸 아직 한 번도 안 읽으신 게 너무 티가 나는 상황이라던가 이러면은 분명히 저희가 서면에 다 썼는데 그거를
한 일주일 전에 제출을 했고 되게 오랫동안 엄청 열심히 지방재판을 내려왔는데 전혀 모르시거나 이러면 저도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님들도 사람이에요. 똑같이. 변호사가 사람이듯이 판사도 사람이에요. 명확한 법리가 아닌 경우에는 아무래도 감정적인 어떤 기분이 상하게 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변호사들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확률을 높이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 게 아니고 애매한 부분에서 저희한테 유리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주장 다 하고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다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 복장도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막 내 감정 조절을 못하고 판사랑 싸우고 있고 이런 거는 절대로 의뢰인을 위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현주 대표 변호사님은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없으신가요? 몇 달 전의 일이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피고 쪽이긴 했는데 피고 당사자는 나오지 않으셨고 제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가서 당연히 피고 측을 대변해서 원고의 주장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 그리고 피고 입장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판사님을 보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고 쪽에 당사자가 나오신 거예요. 그 원고 당사자가 저를 저주의 눈빛으로 쏘아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피고 쪽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일시한 걸 수도 있겠죠. 갑자기 감정 조절을 못 하시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우셔서 판사님도 진정을 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경비도 이제 와서 괜찮으시냐, 일어나실 수 있겠느냐, 뭐 이 정도까지 우시더라고요. 근데 저를 한 5분 동안을 계속 쏘아보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듯이. 근데 사실 저희는 그냥 변호사일 뿐이거든요. 저희가 뭐 그분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처음 뵙는 분인데 감정적으로 뭐 한통속이다, 뭐 그렇게 막 변호사를 이렇게 대놓고 비난을 한다든지. 근데 이게 법정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이제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좀 특별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재판 가끔씩 진행하다 보면 나와서 싸우시거나 뭐 안에서 싸우시거나 끌려 나오거나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되고 또 사건이 중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재판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네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저희가 총무 변호사로서 재판을 다니면서 예상치 못하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재판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